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끝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결국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한 개인을 개인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지 소수의 한 부분으로, 다수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소수는 소수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반대로 다수는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가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자기가 다수당이다, 180석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의견은 완전히 그냥 무시한 채, 적어도 최소한의 토론과 토의조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개인은 더 이상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인은 그저 다수의 한 부분으로, 소수의 한 부분으로, 집단의 일원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의 일원이 된 개인, 그 개인에게 개인적인 어떤 행동과 개인적인 도덕심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경심이라고 하는 한 인간, 조국이라고 하는 한 인간, 이들은 더 이상 정경심으로서, 조국으로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도덕적인 책임을 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같은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같은 진영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진영에 있는 수많은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 지금 정경심과 이 지금 조국이 저지른 사태에 대해 가지고 그 도덕적인 어떤 잘못에 대해 가지고 죄를 묻지 않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같은 진영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집단의 한 부분일 뿐이니까 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도덕적인 죄에 대해 가지고 묻지 않게 된 것이죠.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인 누가 보든지 간에 정경심과 조국의 죄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법치가 파괴가 된 대한민국에서 이들의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일전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 혐의만 하더라도 다양합니다. 자식의 무슨 입시를 위해 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등,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P에 차명으로 투자했다라는 등, 도저히 법무부 장관과 그 아내가 저질렀다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혐의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그의 아내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나 온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떳떳했죠. 끝까지 자신들은 무죄다, 그런 식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그런 식으로 구형을 할 때 정경심 교수가 그래도 눈물을 보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징역 7년 구형을 했었을 때 정경심 교수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정경심 교수가 그 구형을 들으면서 흘린 눈물, 이 눈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제시된 그 혐의에 대해 가지고 참회하고 그리고 속죄된 마음의 그런 눈물이었을까? 아니면은 그저 내가 조금만 더 치밀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내가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 꼴은 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나 치욕스러운 내가 상황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의 눈물이었을까요? 저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정경심 교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경심 교수가 보여준 모습을 봤었을 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야유를 보낸 시민 3명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지만 사실입니다. 법정 출석 당시에 자신에게 야유를 했다라는 이유로 시민 3명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에요. 심지어 야유를 쏟아낸 사람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정경심 교수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감히 이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고소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이런 식으로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또 어땠습니까? 자신의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낸 시민 5명을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정경심 교수 한 명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고소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이들 중 5명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냈다라 그래서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는 거,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가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의 안대를 그거를 흉내냈다라 그래서 모욕 혐의가 지금 적용될 수도 있다, 그 여지가 조금이라도 지금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당당하게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정경심 교수와 조국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한 지금 분노, 정의로운 분노를 절대로 공감하시지 못할 분이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입니다.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서 봤었을 때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말을 하지 말던가, 말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말을 하지 말던가요.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검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위협하고 겁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지금 추미애 장관이다, 나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뜻에 감히 거역하지 마라, 그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지금 멘탈리티가, 이런 식의 지금 전제 군주 같은 멘탈리티가 법무부 장관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이 나라의 법치가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을 때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대항했습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대항했었죠. 그런데 야당이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했었을 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경청하기는커녕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읽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읽고 있었던 책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고 하는 책이래요. 저자가 검사 출신이 이현주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뭡니까? 2002년에 검사 인용 뒤 약 1년 만에 사표를 낸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임용이 되고 난 뒤에 1년 정도 있던 사람이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잘한다고 저런 식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책을 쓰는지 그거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되면서 그 책을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 책을 꺼내가지고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앉아있는 추미애 장관은 더 이해가 안 돼요. 그 최후의 순간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와중에조차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허구구 자체인 그거를 위해서 또다시 지금 정치질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정치질의 지금 희생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질의 지금 수혜자가 또 누구냐? 정경심 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을 한 사람이 바로 정한주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정법 취지에 어긋날 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지금 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들어간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냥 허울 좋은 그런 말일 뿐이에요. 무슨 놈의 징계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무슨 놈의 지금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그냥 자기들 뜻대로 다 하라고 하세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으로 국민을 무서워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외부위원을 뽑을 때 정도는 그나마 그래도 중립적인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어떤 지금 칼럼을 썼었냐? 원칙에 덫에 걸린 검찰, 정경심 교수를 구속할 수가 있나? 라고 질문하면서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의 공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공모자가 누군지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급하게 기소하여 피고인으로 만들어 원칙이라는 덫에 스스로 빠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무슨 구속영장을 청구를 못할 거라고요? 청구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공모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못 밝혀낼 것이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검찰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모자가 바로 누구다? 조국이다. 검찰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정 교수가 뭐라고 합니까? 검찰이 영장을 진짜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에 청구하더라도 영장 담당 법관은 문명국가 형사 절차의 기본인 탄핵주의 수호자로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저는 정말 지금 이 한국외대의 교수님인 정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있냐? 정말로 지금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학자로서 최소한의 지금 양심을 지키고 있냐? 정말로 지금 당신의 입에서 법치 수호라고 하는 얘기를 감히 당신이 쓸 수가 있냐? 저는 정말로 이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못할 것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그거를 기각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치의 수호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신만의 생각이에요. 정 교수님 당신만의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정상적인 지금 생각을 하는, 정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은 누가 생각을 하든지 간에 정경심 교수는 구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해 10월 24일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가지고 정 교수의 11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법원이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죠. 이 나라에서 도덕이
설 수 있을까요? 이 나라에서 과연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결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법치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됐건 조국 교수가 됐건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지금 죄들은 죄사함을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혹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결코 이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결코 이 나라가 이렇게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들의 죄를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